네, 소설가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 씨 또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조금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얘기였던가요? 박근혜 후보에게 제가 대통령 이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그때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네. 보통 MC로서는 절대 묻지 않는 걸 네. 한마디로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죠. 네네. 그때의 출연자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네. 하고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안 했었죠. 네,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지지율 1위를 지켜온 사람을 네. 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당신이 평가하는 것이냐, 네. 이제 이런 걸 보내오더군요. 네. 내가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시라. 네. 그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또 슈퍼도 조금 잘못 나갔어요. 대통령 자격 있나요? 없다. 뭐 이렇게요. 그랬나요? 네. 그 밑에 자막도 잘못 좀 나갔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에게 네. 그걸 이제 해명을. 네. 그죠? 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봉화마을도 가고 이렇게 김영재 칠푼이라고 말한 YS도 가서 인사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바로 앞에 황선민 교수랑 이게 이제 정치 쇼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그것이 쇼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다만 이것은 쉬운 일이죠, 비교적. 네. 뭐 김영삼 만나고 뭐 노무현 묘역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그게 뭐 그렇게 힘든 거겠어요. 네. 그게 뭐 마치 큰 것이냐 막 파격적이다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쉬운 거고. 네.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이제까지 이제 박근혜 대표는 전 국민의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보수의 중심 인물. 네. 국민의 50%는 박근혜를 반대한다 이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표가 할 일은 본인도 이제 진정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런 그 거대한 행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이해를 하고 그 구조적 모순을 풀어나갈 네. 인사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네. 같이 한 발 한 발 실질적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내 느낌으로 봐서는 이제까지는 그걸 전혀 못했는데 네. 앞으로 좀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선생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구조적 모순 어떤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동안에 빠른 발전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실력대로 네. 정의롭게 공평하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이 여러 가지 그 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가 많이 편제돼 있고 네. 이 기회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더 나쁘게 된 것은 전 세계가 요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더 심화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잘못해서다. 저들이 우리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네. 뭔가 빼앗기고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은. 예. 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그 진짜 진보적 지식인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이냐 네. 이것을 맨날 측근들한테 물어서는 모르거든요. 네. 그들의 대답은 다 뻔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네. 그들의 불만이 뭔가. 이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못 사는 사람한테 중요하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대통령이란. 그래서 박 대표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본인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되고 난 충분히 그렇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슬로건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는 생각. 근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살만하고 네. 이 사회 전체가 좀 안정이 돼 있을 때 더 네. 밝고 먼 미래로 가자. 네. 이럴 때에 나오는 슬로건이지. 네. 지금 그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집 없는 사람들, 젊은이들 지금 어마어마한 이 도가니 속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반감밖에는 못 사죠. 네. 그건 철저히 대단히 잘못됐죠. 보수임을 보여주는 그런 문구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나서려는 사람으로서의 구호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그것은 차라리 네.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으로만 5년을 지내겠습니다. 라든지 네. 또는 정권의 운명을 젊은이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해온 게 지난 5, 60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구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젊은이들 힘없는 젊은 애들 걸 뺏어가는 미래의 젊은이들 걸 뺏어간 거죠. 젊은 애들의 미래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네, 집값을 올려놓고 땅값 올려놓고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이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자본 집중 때문에 취직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면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집값에, 이 땅값에, 이 임대료에 젊은이들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 실업자가 되고 대학 등록금 대출 받은 거 못 갚아서 바로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옆에 득식을 한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거 맞지가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 못 얻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젊은이들의 그 잘못된 지금 이 시대를 맞는 책임 우리한테 있군요. 어른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어른들한테 있죠. 네, 그 젊은이들 거 우리가 뺏어간 거네. 어른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회가 이토록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버리고 네.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만은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네. 대통령이 그걸 고쳐야죠. 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네. 젊은이들과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자, 하여튼 뭐 슬로건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박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언자적 그런 걸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손학규 후보도 딱 저희 민주당으로 간다 맞추셨어요. 정치 소설이다 생각하고 한번 딱 상상하라고. 그간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을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뽑았는데 네. 지금 이 중국이 워낙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중국의 남포관 어부들이 우리 경찰관을 살해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김영환 고문 네. 문제도 있고 네. 또 이제 일본은 저렇게 이 독도를 내놔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북한은 또 이제 김정일이 죽고 어린 김정은이 네. 등장해가지고 이번에 군부하고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당분간은 군부가 잠잠하겠지만 네. 그러나 김일성도 김정일도 굉장히 겁내던 게 군부고 선군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부의 이 대반격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대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걸로는 세계 경제가 역시 상당히 어렵죠. 너무나 네. 불확실하고 네.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몇 나라는 몇 년간을 사실 상당히 평온하게 보냈지만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국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게 흔들리면서 보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불안과 우려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생각할 때에 대략 이 보수 쪽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집니다. 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니까요. 네,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수 쪽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다. 대략. 네.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네.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남에게 힘이 달려서 진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네.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네. 내 주장만 내세우고 네. 내가 오르면 됐지 네. 하고 이 소통을 별로 못하고 네. 또 그 어려운 사람들 진짜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 가주지 못하면은 네. 그런 이유로 박근혜가 안 될 수는 있어도 네.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면은 아마 박 대표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게 나의 판단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너무 실책만 하지 않는다면 박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안철수라는 것을 객관적 실체가 있는 안철수로 볼 것이 아니고 네. 이 내가 잘 못하니까 네. 나나 민주당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 정치가 못하니까 안철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내가 제대로 하면은 안철수라는 거는 저절로 소멸하는 네. 그런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안철수 원장은 허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네. 봐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현 정치권이 잘하게 되면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안철수 교수가 이제 이쪽 한나라당, 이 새누리당하고 합칠 공사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박근혜 후보가 나 본인만 잘하면은 네. 된다. 결국 그 넘어야 할 산은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 뭐 이렇게 한 발언이 나왔는데, 네, 무소속 독자 출마를 출마, 권유한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원순 시장도 이제 안철수 교수를 잘 알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교수에게 독자 출마를 하라라고 권유한다면은 그것은 독배를 주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럼 박원순 시장이 지금 독배를 줬다 이 말이니? 독배를 만약에 좋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네. 그거는 안철수에게 독배를 준 네. 거죠. 무소속. 왜냐하면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 후보하고 이 3자 출마가 됐을 때에 3파점은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뭐 엄청난 이 원망을 듣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크게 성공하기도 어렵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안철수로서는 뭐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길인데. 네. 왜 박원순 시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 계산했을 텐데요. 예. 그분도 또 생각이 깊은 분이니까. 네. 나름 그 이유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안철수 교수의 선택 중에는 본인이 이번 대선에 안 나가고 다음에 박원순을 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철수 원장이 지금은 내가 출마를 접고 다음 차차기인가 되는가요? 이번 이제 다음 5년 후에 대통령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다. 그런 것도 안철수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봤을 때에 막 출마 의욕이 왕성해가지고 이 사람을 잔뜩 끌어모으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본 안철수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네. 자,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정이냐면, 이 대선 후보 네 분이요. 유력 후보입니다. 먼저 우리 박근혜 후보부터 할까요? 이때 만약에 측근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측근들이 지금 뭐 비리 오늘 최집중 방통위원장도 3년 6개월 검찰이 구형 때렸는데 자 측근이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이제 남편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들 중에
누가 이제 만약에 부조리를 저질렀다. 이때 쓸 때의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박 후보가 가정입니다, 이거는. 네. 지난번에 그랬죠. 내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 아니냐. 네. 동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낸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그 동생에게 아마 시선을 곱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네. 박 후보가 이제 사람이 싫을 때는 좀 이 차디 찬 얼음 같은 걸 보내는데, 네. 그때 아마 대외적으로는 동생을 변호했지만, 네. 안으로는 동생에게 그 빙하보다 빙하 같은 얼음보다 더한 그런 그 태도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문재인 후보입니다. 만약 부인이, 이건 다 가정입니다. 네. 혹시 측근, 특히 부인이 만약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네. 이런 문재인 후보는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걸 저희 포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나옵니까? 이혼에 이렇게 나옵니까? 내가 보는 문재인은 뭐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이혼장 내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부인이든 뭐든 자금 부정하다. 네. 엉터리를 했다 하면은 이혼장 내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분이 그 가장 깨끗한 게 또 그게 약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게 약점이 또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깨끗하다는 조금은 것은 더러워야 됩니까, 그러면? 뭐 꼭 그 더러워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고, 예. 그러나 이 사람은 깨끗한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참 그 무던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깨끗해지기는 참 어려운 거죠. 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 같은 데 보면은 끝까지 거짓말 안 하려고 하던 미시킨 같은 사람 결국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끝까지 거짓말 안 하면 정신병 가는군요. 깨끗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도 깨끗하기는 참 어렵죠. 굉장히 소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깨끗한 것은 또 단순해요. 이 전략적 사고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외길만 고집하는, 실제로 이 문재인 후보는 그 진보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나 중도 보수의 가치. 네. 이분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이 정의로운 보수도 진보입니다. 네. 그렇게 다 이 진보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같이 복잡한 지금 굉장히 다원적 사회는 한 가지 시각만 갖고 봐서는 안 되죠. 네. 진보와 보수를 같이 봐야죠. 네.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서 당신은 극우 같기도 하고 네. 또 극좌 같기도 하고, 예. 도대체 뭐냐? 네,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떤 것들은 그 극우의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극좌의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한 사람도 젊어서는 좌측에 서는 게 대략 맞고 나이가 들어서는 우측에 서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고 바로바로 편가르게 하려는 건 옳지가 네. 않죠.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2명이 더 있는데, 예. 이거 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학규의 그 예언하신 부분, 장점과 단점, 예.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예. 그리고 독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게 이제 독도 또 군사 충돌을 소재로 소설도 쓰셨는데, 그렇죠. 이 독도 얘기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PD가 지금 난리가 그래요? 나요. 예. 어때 한번 더. 사실 난 그 독도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독도 얘기를 예. 한번 딱 진짜 제대로 한번 그렇죠. 해주시죠. 독도 중요하죠. 네. 지금 10초 남았다고 좀 난리 났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체크해 봅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도 얘기를 김진명 작가님하고 꼭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최고의 비밀은요, 자기 신뢰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죠.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것. 네, 난 착한 사람이다. 난 할 수 있다. 난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